아직 Git을 사용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상편인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와주세요. 진입장벽 철거방소, 얄팍한 코딩 사전. 혼자 작업하기 편해서 Git의 기본 사용법을 알아봤죠. 이제 이 Git으로 관리하는 것들을 온라인에 업로드해서 보관하고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과정을 다뤄볼게요. GitHub을 사용해서 말이죠. 상편 영상처럼 빠른 속도로 진행하니까 쭉 보면서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파악하신 다음 느린 재생으로 멈춰가면서 따라해주세요. Git을 사용해서 클라우드를 쓰듯이 소스들을 업로드해서 저장하고 다른 개발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Git 저장소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빗버킷, 깃랩, 그리고 가장 유명한 GitHub이 있어요. GitHub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프로그래밍 코드들이 올려져 있고 수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돼서 세계 곳곳에 뛰어난 프로그래머들의 고퀄리티 코드들을 자유롭게 볼 수 있고 지구 반대편의 개발자들이랑 서로의 코드에 대해 조언하거나 참고할 수도, 오류를 고쳐주거나 개선해서 기여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오픈소스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Git과 GitHub을 사용하는 데 익숙해지시면 내 소스들을 안전하게 GitHub에 저장하고 다른 팀원들과 수월하게 협업을 할 뿐 아니라 GitHub이라는 방대한 코드의 숲에서 전 세계의 뛰어난 개발자들과 함께하는 정말 멋진 프로그래밍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배울 내용들은 깃랩이나 빗버킷 등 다른 서비스들에서도 할 수 있지만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GitHub을 이용해서 강좌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혼자 작업편에서 했던 작업들을 이 영상에서는 같은 순서대로 이번엔 GitHub을 사용해서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볼 거예요. 그때처럼 폴더를 하나 만들고 git init으로 Git에 관리하여 둬요. 이 명령어들은 이 컴퓨터에서 한번 입력했으면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상편에서처럼 이 파일들을 만든 뒤 이렇게 메시지를 작성해서 커밋합니다. 이제 GitHub 사이트로 가볼게요. github.com에 접속합니다. 아직 GitHub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바로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플랜은 무료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메일 인증까지 마치고 로그인을 하면 이제 GitHub에 내 공간을 만들 준비가 된 거예요. 왼쪽에 리파지토리에서 새 리파지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Git으로 관리되는 프로젝트 폴더 하나가 원격으로 저장되는 공간이에요. 적당한 프로젝트명 그리고 선택사항으로 간단한 설명을 적어요. 퍼블릭과 프라이빗 중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는데 퍼블릭을 선택하면 GitHub에 접속한 모든 사람들이 내 코드를 방문하거나 검색해서 볼 수 있어요. 프라이빗은 나, 그리고 내가 이 레파지토리에 초대한 특정 사용자들만 볼 수 있죠. 오픈소스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도움이나 참여를 받으려면 혹은 기업들에게 공개할 내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려면 퍼블릭을,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프로젝트를 올리려면 프라이빗을 선택하면 되겠죠. 만든 이후 얼마든 수정할 수 있으니까 깊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미 Git으로 관리하던 프로젝트를 올리는 거니까 여기엔 체크하지 않도록 해요. Create 리파지토리를 클릭하면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아직 올라간 코드가 없을 때 뜨는 화면이죠. 여기 이렇게 유저네임과 리파지토리명이 GitHub 리파지토리에 URL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 레파지토리에 올려봅시다. 상편에서와 마찬가지로 CLI와 소스트리 둘 모두를 사용해서 진행해 볼게요. git 스테이러스로 현재까지의 사항들이 모두 커밋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빠진 게 있다면 전부 에드해서 커밋하고요. 이 상태에서 git remote를 입력해 볼 거예요. 현 폴더에 원격 레파지토리를 확인하는 명령어인데 아직 설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뜨죠. 이제 GitHub에서 만든 이 레파지토리를 원격 저장소로 추가해 줍시다. 이 페이지에 이 명령어들을 사용할 거예요. 현존하는 레파지토리를 올린다고 되어 있죠. 이 명령어는 이 GitHub 레파지토리를 이 폴더에 origin이라는 이름의 원격 저장소로 설정하겠다는 의미예요. 이 origin은 원하는 다른 이름으로 바꿔도 되는데 Git 초기화 시 기본 브랜치명이 마스터인 것처럼 흔히 기본값으로 사용되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push 명령어는 폴더의 현 브랜치에 커밋된 내용들을 이 이름의 원격, 즉 이 레파지토리에 이 이름의 브랜치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 버튼으로 이 둘을 한꺼번에 복사해서 CLI에 붙여 넣어 줄게요. 엔터! 컴퓨터에서 처음 사용하는 계정이라면 이렇게 GitHub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물어볼 거예요. 차례로 입력해주고 나면 약간의 시간을 소모하면서 뭔가 진행되고 이 컴퓨터 로컬의 마스터 브랜치가 오리진이라는 원격에 마스터를 추적한다는 메시지가 뜨죠. 이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서 보면 로컬로부터 푸시한 파일들이 올라와 있고 각 파일들이 어떤 커밋에서 마지막으로 생성되었거나 변경되었는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파일명을 클릭해서 파일의 내용을 볼 수도 있고 커밋 메시지를 클릭해서 해당 커밋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던 건지 확인할 수도 있죠. CLI에 다시 git remote를 입력해보면 이제 이렇게 추가한 원격 레파지토리 이름이 나와요. 소스트리에서 해볼까요? 저장소 메뉴를 눌러서 원격 저장소 추가를 선택하고 이곳에 원격 이름을 그리고 이곳에다 여기서 복사한 GitHub 레파지토리 주소를 붙여 넣어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GitHub 유저명을 입력해줍니다. 이렇게 확인을 눌러 마무리를 해주고 나면 이 원격 탭을 펼쳐서 원격 레파지토리 이름을 볼 수 있죠. 원격이 추가되었으니 그리로 푸시해볼까요? 푸시를 누르고 로컬의 마스터 브랜치를 원격 오리진의 마스터 브랜치로 올리는 걸로 설정한 뒤 푸시를 클릭하면 역시 처음일 경우 이렇게 패스워드 입력을 한번 요구하고 푸시를 완료하는 걸 이렇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죠. 다음 변화를 줘서 푸시해보죠. 독 파일을 추가한 뒤 커밋을 하고 git push origin master를 입력해 줍시다. 역시 푸시가 이루어지고 GitHub에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내 컴퓨터에 있는 코드들을 클라우드에 올리듯 GitHub에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git ignore 거 알아볼게요. 프로그래밍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깃으로 관리하고 깃허브에 올릴 필요가 없거나 오히려 그래서는 안 되는 파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코드를 실행하면 패키지가 다운받아지거나 코드대로 빌드돼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일들은 어차피 코드만 있으면 그때그때 실행해서 만들 수 있는데 굳이 깃에 무리를 주거나 깃허브 용량을 차지할 필요가 없겠죠. 또한 보안적으로 정말 중요하네요. 이를테면 데이터베이스 계정 등에 담긴 파일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로라도 대중에게 공개되면 곤란할 거예요. 이럴 때 사용되는 게 git ignore 파일이에요. 프로젝트 폴더 바로 안쪽 최상위 공간에 git ignore 파일을 생성합니다. 숨긴 파일로 지정이 돼요. 여기에 이런 형식으로 깃의 관리에서 제외시킬 파일이나 폴더, 기타 요소들을 적는 거예요. secret animal이라는 파일을 만들고 이렇게 작성합시다. git status를 입력하면 이렇게 .git ignore와 함께 secret animal이 이 add라는 목록으로 나타나죠. git ignore에 secret animal이라는 이름을 추가 저장하면 다시 git status를 실행했을 때 secret animal은 없어졌고 git ignore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add, commit해서 push 합시다. 이 secret animal은 깃허브에서 보이지 않죠. 안드로이드나 스프링 등 처음부터 골격이 세팅된 프로그래밍 프로젝트들을 생성해보면 이 .git ignore 파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 이건 깃에 안 올려도 되는 것들이구나, 이것들은 빌드하면 만들어지고 이것들은 이 컴퓨터의 ID 세팅이구나 등등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깃허브에 올린 소스들을 내 컴퓨터에 다운받아 봅시다. 레파지토리가 퍼블릭이라면 누구나, 프라이빗이라면 나, 그리고 이 레파지토리에 초대된 사람만 가능하겠죠. 다른 사용자를 초대하려면 이 레파지토리에서 세팅으로 들어간 뒤 콜라보레이터스, 여기서 유저네임이나 이메일로 초대를 해서 프라이빗 레파지토리를 보거나 내가 만든 레파지토리에 소스를 푸시할 수 있도록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집에 있는 맥으로 작업해서 깃허브에 올린 소스를 회사의 윈도우 컴퓨터에서 다운받아서 이어 작업한다고 가정할게요. 여러분은 컴퓨터에 폴더 두 곳을 만들어서 그 두 폴더에서 연습하시면 좋을 거예요. 프로젝트 폴더가 들어갈 위치를 VS 코드로 연 다음 터미널을 열어요. 그리고 이 레파지토리 페이지에서 클론 or 다운로드를 누른 다음 이걸 눌러서 주소를 복사한 뒤 터미널에 git 클론 다음에 붙여 놓을게요. 잠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나서 여기에 레포지토리명의 폴더가 생긴 걸 볼 수 있죠. 지금 VS 코드에서는 이 바깥 폴더를 연 거라서 이 폴더에서 작업을 하려면 cd 다음에 이렇게 폴더명을 입력해서 그 폴더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들어가서 git 로그를 입력해보면 이처럼 프로젝트의 내역들이 그대로 이 컴퓨터에 똑같이 복사된 걸 볼 수 있죠. 소스트리에서 하려면 윈도우에선 이렇게, 맥에서는 이렇게 창을 연 다음 복사했던 URL과 프로젝트 폴더와 위치할 것을 지정해주면 역시 다운받아지고 소스트리에서 해당 폴더가 열려요. 그럼 이 컴퓨터에서 작업을 추가해서 깃허브에 올리고 원래의 맥에서 받아볼까요? 독 파일을 이렇게 추가합니다. 그리고 add에서 커밋을 해줘요. 눈치채셨겠지만 이 커밋 메시지는 팀원들과 협업할 때 이 커밋에서 어떤 변화들이 주어졌는지 간략하게 알려주는 역할도 수행해요. 이런 검색어들로 구글을 해보시면 커밋 메시지를 작성하는 좋은 예시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오리진의 마스터에 푸시해볼까요? 깃허브에 이렇게 올라온 거 볼 수 있죠? 그런데 저쪽에서 새로 올린 내역이 있는지 일일이 깃허브에 들어가서 확인하기는 번거롭죠. 맥 쪽의 CLI에서 git fetch를 입력해볼게요. 그리고 git status를 입력해보면 이 브랜치가 원격 오리진의 마스터에 커밋 하나가 뒤쳐져 있다고 나오죠. 깃허브에서 다운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받아보죠. git pull 원격명 브랜치명을 입력합니다. 어떤가요? 독이 새로 다운받아졌고 소스트리에서 보면 커밋 내역까지 동기화되어 있죠. 그럼 이번엔 이쪽에서 작업을 하고 소스트리를 주고받아볼까요? 걔 이름을 몽유로 바꾼 뒤 커밋 메시지를 적어요. 커밋한 다음에 이 푸시를 눌러도 되지만 여기가 체크되어 있으면 바로 푸시까지 진행되죠. 자, 새 작업 내역이 깃허브에 올라갔습니다. 소스트리에서 패치를 선택하고 모든 저장소에서 받아오는 걸로 설정하면 이렇게 마스터 브랜치에 뭔가 받아올 게 있다고 뜨죠. 풀을 눌러서 깃허브로부터 당겨오면 역시 이렇게 동기화된 거 볼 수 있어요. 저쪽에서 올린 지 시간이 지나거나 소스 트리를 다시 열거나 했을 때 또 이 표시가 나타나지만 이렇게 깃을 사용해 원격으로 협업할 때는 뭔가 작업하기나 푸시하기 전에 이게 있든 없든 풀을 먼저 눌러주는 게 좋아요. 이따 다루겠지만 팀원이 작업한 내용을 꾸준히 업데이트 받아야 괜한 작업을 하거나 컨플릭트가 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깃허브에 올라간 내역을 풀로 다 업데이트 받기 전까지는 내 쪽에서 푸시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브랜치도 원격에서 다뤄볼까요? 상편에서 git branch, 브랜치명으로 브랜치를 만들고 git checkout, 브랜치명으로 넘어가는 걸 배웠죠? 그걸 한 번에 하려면 git checkout -p 브랜치명을 해주면 돼요. 바로 my idea 브랜치가 만들어져서 체크아웃까지 됐죠? 상편에서처럼 마우스는 없애고 다이노소어를 추가해서 add commit을 해줍시다. 그리고 로컬에서처럼 my idea라는 브랜치를 깃허브에 만들어서 그리로 올릴 거예요. git push 원격 이름은 오리진, 그리고 my idea를 입력해줍니다. 완료가 되면 깃허브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고 나서 브랜치를 눌러보면 my idea가 새로 생겨났고 이를 선택해보면 로컬의 my idea 상태가 그대로 발현된 걸 볼 수 있죠. 맥에서 이 브랜치를 받아볼까요? 먼저 원격에 어떤 브랜치가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git 브랜치는 로컬에서의 브랜치만 볼 수 있지만 여기에 A를 붙여주면 로컬과 원격 모두를 볼 수 있어요. 어라? 그런데 원격에는 아직 마스터만 보이네요. 아직 깃허브의 현 상태를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git fetch를 실행해서
GitHub에서의 소식을 받아보면 새 브랜치가 나왔다는 메시지가 이렇게 뜨죠. 이제 git branch-a를 입력해보면 이렇게 리모트에 my idea가 확인 가능해요. 이걸 로컬로 가져와서 그리로 넘어가 볼게요. git checkout-b my idea origin/my idea 로컬에 이 이름으로 브랜치를 만들어서 이 원격에 이 브랜치의 내용을 받아오고 그 평행 우주로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자, 파일 상태가 로컬에도 반영됐고 브랜치들을 확인해보면 로컬에도 my idea가 생겨서 그리로 체크아웃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정말 기똥차지 않나요? 이번엔 소스트리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겨볼게요. my another idea 브랜치로 분기하고 고양이 이름을 양으로 바꿔요. 커밋 메시지를 작성하고 나면 친절하게도 원격 오리진에 my another id를 만들어서 푸시까지 하겠냐고 물어보죠. 왜 안 하겠어요? 체크하고 커밋 GitHub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서 확인할 수 있죠. 윈도우 쪽 소스트리에서 다시 패치를 해봅시다. 원격 오리진을 펼쳐보면 이렇게 새로 나타났죠. 우클릭해서 체크아웃을 선택해요. 로컬에 같은 이름으로 브랜치가 설정되고 확인을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별거 없죠? 마스터로 이동해서 머지를 해줘요. my ide에서 한 것, my another ide에서 한 것, 그리고 그걸 마스터로 가져와서 병합한 것. 이 세 커밋 내역이 숫자로 푸시 버튼 옆에 나타나죠. 푸시를 눌러서 마스터가 my another idea의 변경 사항들까지 병합되었음을 GitHub에 올려요. 맥의 소스트리에서 패치로 원격 상황을 받아오면 마스터에 풀 받을 커밋들이 있다고 떠요. 마스터로 이동해서 풀을 받아주면 끝! Git을 사용하면서 익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부딪히기 싫어하는 경우가 상편에서도 다뤘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예요. 막상 맞닥뜨려서 어쩔 수 없이 해결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해서 자신감이 붙게 되는데 아직 Git에 익숙하지 않아서 뭐 잘못 만지면 프로젝트가 다 망가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컨플릭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도록 연습을 해두는 게 좋아요. 컨플릭트는 상편에서처럼 브랜치 간에도 발생하지만 같은 브랜치에서 같은 파일의 같은 부분을 원격의 두 컴퓨터가 같이 건드리는 상황에서도 일어나요. 정확히 말하자면 한쪽에서 이 파일을 수정해서 GitHub에 푸시했는데 다른 쪽에서 이를 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파일을 수정해서 커밋한 상태, 이쪽에 새로 푸시를 했어서 이걸 풀 받기 전까진 푸시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때 풀을 하면 컨플릭트가 나는 거예요. 직접 충돌을 내볼게요. 윈도우 컴퓨터에서 덕에 bark 왕왕을 넣어 커밋하고 푸시해요. 그런데 마침 맥에서도 덕 파일을 이렇게 작업한 중이었어요. 커밋하고 푸시하는데 이런 에러가 뜨죠. 풀할 게 있기 때문에 푸시가 안 되는 거예요. 원격에 누가 새 작업을 올렸구나 하고 풀을 봤는데 앞불싸 저쪽에서도 덕 파일의 같은 부분을 수정했다는 걸 알게 돼요. Git 스테로스로 상황을 보면 더 알기 쉽게 나타나죠. 이때 덕 파일의 상태를 볼게요. 양쪽의 작업이 겹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서 저장이 되어 있어요. Git에서 덕 파일을 이렇게 수정한 거예요. 텍스트 내용 자체는 이렇게 바뀐 거지만 VS 코드에서 친절하게 색칠까지 해줘서 분량이 많은 코드에서도 어디에 충돌이 난 건지 쉽게 알아볼 수 있겠죠. 자, 헤드라고 된 이 위쪽이 내가 작성한 부분, 그 아래 이 부분이 상대방이 작성한 부분이에요. 둘 중 하나만 남기거나 합의를 봐서 적당히 파일을 수정하고 저장하면 되겠죠. 그리고 git commit까지만 입력합니다. 이 메시지 그대로 저장하겠다는 의미의 :WQ. 자, 상황이 정리가 되었고 푸시를 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윈도우 쪽에서도 문제 일으킨 다음 소스트리로 해결해 볼게요. 방금 보낸 푸시를 받아오기 전 독을 다시 컹컹 짖는 걸로 바꿨어요. 커밋해서 푸시하려는데 역시 에러가 나죠? 오케이, 풀을 받아야 하는구나 하는데 컨플릭트가 났다는 팝업이 뜨네요. 파일 스테러스 창에서 보면 이렇게 경고 표시로 어떤 파일에 충돌이 나 있는지 친절하게 표시까지 해줘요. 평화로운 해결책을 사용해서 저장해주고 소스트리로 와보면 역시 기본 커밋 메시지가 작성돼 있죠. 커밋 앤 푸시, 상황 종료예요. 알겠나요? 마무리로 원격 브랜치를 삭제해 볼게요. 상편에서 이 명령으로 로컬 브랜치를 제거했죠. 원격의 브랜치를 지울 때는 git push -d 원격명 브랜치명을 입력해주면 돼요. 소스트리에서는 말로 할 필요도 없겠죠. 이걸로 Git과 GitHub의 핵심 기능에 대한 2부작 튜토리얼을 마칠게요. 바로 다음 화는 아니겠지만 Git을 보다 유용하게 다루는 방법, 보다 전문적인 기능들을 쓰는 법, GitHub에서 오픈소스에 참여하는 법 등도 이후에 이따금씩 다뤄보도록 할게요. Git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배움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 실습해보고 다른 명령어들도 찾아보시면서 이 Git이란 유용하고도 강력한 도구를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세요!